안녕하세요. 영쌤입니다. 2022년 버전 퀴즈엔 퀴즈편입니다. 퀴즈엔은 수업 중 형성평가, 단원평가뿐만 아니라 과제로도 학생들에게 부여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번에는 유형별로 퀴즈 만드는 방법과 어떻게 결과가 보이는지 등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퀴즈엔 사이트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클릭하면 퀴즈엔 사이트 가입 외에 구글, 페이스북, 메일 계정을 통한 회원 가입 및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접근 동의를 하고 나면 이제 퀴즈엔, 즉 쇼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퀴즈 생성하는 방법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내가 직접 만들기,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만든 것 활용하기입니다. 그럼 먼저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서요. 여기 쇼를 클릭합니다. 거기에서 기본 이미지 어떤 거든 상관없고요. 제목을 기록하고 그리고 태그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공개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할 것인지 아니면 나만 보게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는 먼저 만들어 놓은 카테고리 중에서 선택해서 그 문제를 담아 놓을 수 있습니다. 즉 문제를 담는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록을 누르면 이제 퀴즈를 만들 수 있는 화면으로 바뀝니다. 문제 유형은 총 10가지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건 선택형, OX형, 단답형, 순서 완성형, 초성 퀴즈 등 5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5개는 문제라기보다는 학생들의 의견을 묻거나 자료를 제시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토론, 설문, 영상, 워드클라우드, 설명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선택형 문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짧으면 단문형, 길면 장문형을 선택하시고요. 선생님께서 제시하실 문제를 퀘스천 안에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기록하고 나면 아래쪽으로 오면 미디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는 문제와 함께 제시할 사진, 유튜브 영상 자료, 또는 오디오 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클릭하시고 직접 컴퓨터에서 가지고 오거나 이미지 주소를 URL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마찬가지로 URL을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 보여주고 싶은 구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초단위로 계산되니까 계산을 하고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매 문제마다 다 넣는 것은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끔 하나씩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간 투자를 많이 하면 지속적으로 하기가 힘드니까요. 다음은 정답란을 적는 것입니다. 최대 4개의 선택 문항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답과 함께 제시될 사진 파일도 여기에서 첨부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코멘트는 문제를 만들 때 선생님이 참고하실 코멘트를 넣을 수 있는 곳인데 전 잘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옵션은 시간 설정, 학생들이 문제를 맞췄을 때 점수를 부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기준 점수를 기본은 1000점인데 2배로 해서 2000점으로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르면 여기에서 문제가 형성되는 겁니다. 나머지 유형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OX형은 마찬가지로 문제를 입력 후 정답란에 O인지 X인지 표시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단답형은 교사의 질문에 학생들이 단답형으로 입력하게 문제를 제시하는 겁니다. 교사가 질문을 제시하고 학생들은 여기에서 교사가 적어놓은 답을 맞출 수 있도록 이 정답란에 교사가 기록을 해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당 문제에 대해서 교사가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하나 추가해서 이 화면을 띄워놓고 교사가 설명을 하면서 진행할 수 있죠. 다음은 순서 완성형입니다. 여기서는 정답란을 보시면 하나의 답을 고르는 게 아니라 시간 순서, 사건 순서, 문장 순서 등 순서를 1번부터 최대 4번까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초성 퀴즈는 단답형과 비슷한데 학생들에게 초성을 힌트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교사는 정답란에
해당하는 초성을 위쪽에 적고 아래쪽에는 정답을 적습니다. 이제는 문제가 아니라 그 외 유형입니다. 토론은 학생들에게 문제를 제시하고 각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교사가 질문을 제시하고 자료를 제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 질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록하게 하는 것인데요. 의견을 기록할 때는 제한 시간을 충분히 주거나 또는 제한 없음으로 하고 진행하면서 교사가 직접 시간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토론은 학생들의 의견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점수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설문은 선택형 문제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다만 정답란에 교사가 정답을 체크해 놓는 칸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참여하고 나면 결과에 어떤 항목이 몇 표를 얻었는지가 나타납니다. 저는 이것으로 임원 선거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영상은 학생들이 이 영상을 어느 정도 시청했는지 진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제를 제시할 때 잘 쓸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워드 클라우드는 교사 질문에 대한 답변을 1개에서 최대 3개까지 학생들이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받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먹고 싶은 음식을 2개 적어보세요. 또는 토마토 기르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등의 질문을 학생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문제를 만들고 나면 교사는 현장에서 플레이를 하거나 과제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가 다 만들어졌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마이 쇼 화면으로 오면 이제 내가 만들어 놓은 문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클릭을 해보면 해당 문제들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현장에서 학생들과 진행할 수 있고요. 또는 미션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과제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현장 플레이는 전체 화면에만 정답이 표시되는 실시간 현장 플레이, 학생들에게 모두 정답 화면이 나타나는 실시간 원격 플레이가 있습니다. 다른 옵션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제출하기 버튼을 활성화하면 학생이 문제를 풀고 제출하기를 눌러야 정답이 제출됩니다. 다음 화면 자동 이동은 문제를 풀고 나서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라서 문제를 풀고 교사가 설명할 내용이 있으면 오프로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미션은 학생들에게 기간을 주고 문제를 풀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닉네임을 항상 본인의 실명으로 해서 교사가 결과 확인이 쉽도록 합니다. 나머지 옵션은 읽어보시면 알 수 있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플레이나 미션 둘 다 학생들이 참여하고 나면 교사는 리포트 탭, 쇼 진행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순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엑셀로 다운로드할 수가 있습니다.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된 파일에서는 어떤 학생이 어떤 문항에서 어떤 답을 했는지 알 수가 있기에 이를 확인하여 교사가 피드백 해줘야 될 부분을 개인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퀴즈를 활용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기에서 쇼를 클릭하시면 다른 사람이 만든 이런 퀴즈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찾고자 하는 주제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왼쪽에는 퀴즈가 나오고요. 오른쪽에는 퀴즈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먼저 살펴보신 후에 점 3개 클릭 그리고 복사를 합니다. 복사가 완료되었다라는 문구가 뜨고요. 그리고 마이 쇼에 오면 복사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편집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 퀴즈 앤 퀴즈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